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레인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인 마약 사건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게 안 좋게 보일까봐 혹은 특정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이 오히려 형량을 크게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마약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즉 양성이 나오더라도 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기 때문이지 불법 마약을 투약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마약 검사라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은데요. 마약 검사에 상용되는 키트는 생각보다도 정밀하게 투약물에 대한 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은 통상 다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설령 소변 검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발 검사가 뒤이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은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수사관들이 언제, 어디서 마약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범행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때 집에 있었다 라고 대충 둘러대는데요. 아무래도 마약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거짓말을 하여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약 사건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공범의 진술로 인해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점인데요. 이미 공범이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백을 했고 그에 대한 증거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분들이 검거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마약 판매자가 검거되고 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투약자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은 판매자와 투약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서 확보한 상태에서 투약자를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를 조사받을 때 많은 분들이 나는 그저 해외 일반 상품인 줄 알고 송금한 것이다, 마약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다 라고 허위 진술을 하시곤 하는데요. 이렇게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돼서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약 사건은 경찰 조사 시 정말 주의해서 진술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로펌에 직접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